당연하지. 내 새끼 잘 되면 내가 좋은 건데. 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같은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마. 너도 꺼내기 쉽지 않은 말일 텐데 먼저 해줘서 고맙다. 이 집을 들어오고 처음 듣는 희망찬 며느리의 말에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항상 잔뜩 긴장을 하고 자던 저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눈이 저절로 감겨지며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죠. 잠을 들면서도 앞으로의 날들은 이전과 많이 다르겠구나 생각했고 얼른 내일이 오기를 바라며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있다 어딘가 모르게 몸도 불편하고 느껴지는 분위기도 달라 잠에서 깼습니다. 겨우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어릴 적에나 보았던 집에 제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나 되어 보이는 곳에서 말이죠.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 싶어서 제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더군요. 현실이었어요. 난 단잠을 잤을 뿐인데 꿈보다 더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편지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아들과 며느리가 적어놓은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도 적혀 있었죠.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는 글귀로 시작하는 그 편지는 계속된 사업 실패로 자신들 형편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고 더 이상 저를 제대로 모실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 당장 노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쫓아오는 빚쟁이들로 인해 저에게도 피해가 갈 거라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저에게 저지른 짓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며 고통 속에 살겠다고 했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와 남편을 만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다 말하더군요.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저와 남편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만큼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 힘들던 그 당시도 견디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힘든 삶을 살 바에는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저희 마음과 아들네의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보다 아들네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남부럽지 않던 삶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재기에 노력을 해보지만 늪처럼 계속 잠기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부모가 아닌 제3자였다면 저 역시도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들을 폐륜이라며 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엄마였어요. 내 죽음으로 아들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면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한 몸 희생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편지를 읽고 마음의 정리를 끝낸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보고 싶은 남편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려고 있으니 시간이 참 더디게 가덥디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때만 기다리니 그것도 좀이 쑤시더군요.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하나씩 살펴보려 하는데 그제서야 이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아쉬움이 떠올랐어요. 바로 우리 언니였죠.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 언니 잘 지내고 있는지는 보고 싶었습니다.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언니의 주소를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이 나질 않았죠. 아직 애들이 제 방을 치우지 않았더라면 아직 언니 주소가 적힌 수첩이 그대로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먼발치에서 애들 얼굴이나 볼 겸 또 수첩도 가져올 겸 집으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산길을 20시간 헤집다 내려와 겨우 도로로 내려왔어요. 집으로 가기도 전에 죽겠다 싶더군요.
다행히 나이든 노인이 죽을 얼굴을 하고 도로에 있으니 한 아저씨께서 저를 차에 태워주셨고 물과 함께 먹을거리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차량으로 집 근처로 오게 된 저는 아들네가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늦은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집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죠. 혹시 안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면 어색한 마주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러 번 눌렀지만 응답이 없더군요. 두 사람 다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술병들을 보니 현실을 힘들어하고 있을 아들 며느리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렇게 겨우 한 발자국씩 떼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실이 꽉 차도록 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정도의 음식량이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먹는다고 해도 다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 음식이란 음식은 다 모여있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 펼쳐진 음식 모두에 사람이 먹은 흔적이 있더군요. 지저분하게 먹다 만 채로 있는 밥상과 현관 앞 외에도 여기저기 나뒹구는 술병들을 보아하니 안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행동들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놀란 마음에 급히 안방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두 사람 모두 다 집이 떠나가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무사한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그제야 마음이 놓여 이전까지 맡지 못하고 있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온 방에 술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습이 좀 이상하긴 하더군요. 현지에서 느껴지던 마음가짐과는 달라 보였죠. 수상은 했지만 이 모습도 답답한 속을 풀어내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언니 수첩만 챙겨 급히 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깨지 않게 조심히 방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방문이 닫히는 사이로 화장대에 올려진 로또 한 장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소중한 것 마냥 비닐에 정성스럽게 넣어진 상태로 말이죠.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산 로또 번호 같았습니다. 제가 조합하는 번호가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의 생일과 아들의 생일을 더하고 빼고 조합해서 하던 번호였죠. 혹시나 싶었던 저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열어 애들과 로또를 사고 찍었던 사진을 확대해 보았어요. 제 로또가 맞더군요. 제가 예상하는 각본처럼 흘러가는 모습에 또 혹시나 싶었던 저는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른 번호가 로또 1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안방 화장대에 있던 로또가 1등이었던 거죠. 기뻐 날뛰는 게 당연한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입으로 듣지 않았지만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당첨된 로또 번호 때문에 저를 버린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가 뭐라고 현대판 고려정을 한 건지 싶더군요. 우선 본래 이곳을 찾아온 목적이었던 언니 주소가 적힌 수첩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나이가 조금만 더 젊고 남편만 곁에 있었더라면 저 불효막심한 아들과 며느리를 혼내줄 텐데. 하지만 저 혼자 그러기엔 너무 나이 들고 힘 하나 없는 노인네였어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를 찾아간 거죠. 경찰서로 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학대를 받았다며 노인 학대로 신고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아파트 CCTV나 제가 잠에서 깬 산 인근 CCTV를 확보해달라고 말했죠. 잠든 노인을 데려갔으면 분명 어딘가에는 저를 업고 있는 동영상이 찍혀있을 거고 그건 증거가 될 테니까요. 우선 사건 접수를 해주신 경찰분들은 제게 몇 가지 확인을 했고 집에서 산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못 느낌을 수상해 하시곤 약물 검사도 받자고 하셨죠.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온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고의로 버린 게 맞냐는 경찰의 물음에 두 사람은 억울해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두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분리된 방 안쪽에서 있었던 저는 그 거짓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억울해하는 두 사람에게 나를 버린 게 맞지 않냐며 화를 냈죠. 너희들이 직접 나 버린 걸 이해해달라고 편지까지 써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아. 결국 너희들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돈 욕심에 나 버리고 거짓말한 거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요? 경찰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락가락 하신다니까요. 방금 전 말하신 것도 하도 어머니께서 산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길래 잠시 두고 온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혼선 없게 어머니 관리 잘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저분 저희가 얼른 모시고 갈게요. 뭐? 오락가락?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니? 내가 사립 하나도 못할 것 같아? 돈 때문인 거 모를 것 같냐고. 너희 나 치웠다고 축하했던 집안 꼴도 다 봤어. 결국 그 로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같이 그 로또 당첨금에 욕심이라도 부릴까 싶어서 엄마 고려정 한 거 아니냐고. 로또?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아세요? 뭐야, 엄마가 혹시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해서 로또 잃어버리거나 버린 게 아니고 엄마가 가져간 거야? 그게 어떤 로또인데? 경찰 아저씨, 저 사람 빨리 절도죄로 잡아요. 저 사람한테 뒤져보면 내 로또 나온다니까. 엄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얼른 내 로또 내놔요. 뭐? 그게 왜 네 로또야? 내 손으로 사고 내가 고른 번호로 산 로또인데. 엄마는 너희가 나 버렸을 때도 수긍하려고 했어. 오죽 힘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내가 죽는 게 애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그걸로 내 몫은 끝까지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삶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겨우 이것 때문이었어. 엄마 로또 당첨됐다고 하면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이라도 하고 어디다 몇 억씩 쓸 것 같아서 그랬냐고. 내가 돈 있으면 뭐해? 지금까지 너희들 도울 수 있다면 된 거라고 생각해서 집이고 땅이고 팔아서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욕심 부릴 것 같았냐고. 처음부터 그 돈 전부 다 달라고 해도 줬을 거다. 근데 버린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고 엄마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 나도 이제 더는 너희 같은 것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희생하지 못하겠다. 이 돈 못 주겠어. 법대로 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 종이 찢어버리든가 해서 우리 사이 아주 확실히 하자. 나도 엄마 목에 칼 들이미는 자식 새끼 필요 없으니. 아들은 그런 저의 말을 듣고 치매 걸린 도둑년이라며 더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경찰분들이 여러 명 붙어 제압을 하고 수갑을 채워야 했죠. 그 틈을 타 눈치가 빠른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든 꿰어내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런 일 겪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다른 생각 가지시면 그때는 어쩌나 싶어서 불안해서 한 행동들이에요. 이제 어머님 마음도 알았으니 다시 잘 지내봐요. 솔직히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저 사람 저렇게 쉽게 화내고 돈 욕심 있던 사람 아니었던 걸 아시잖아요. 뭘 해도 안 되고 사람이 끝자락에 매달리게 되니 순간 정신을 놓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사죄하면서 어머님께 잘할게요. 그러니 성난 마음 좀 푸세요. 누가 그 남편의 그 아내 아니라고 할까봐 며느리는 당첨금을 어떻게 해서든 나눠받으려고
저에게 뱀같이 속삭이더군요. 힘만 남아 돌았다면 그 뱀같은 놀림을 하고 있는 혀를 잡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뱀같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밀어내 곁에서 떨어지게 했죠. 평생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바보같이 살아온 남편과 저의 인생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자식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도 돌아다니며 살았어야 했는데 부모로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흥분한 두 사람과 저는 분리가 되었고 저는 경찰관이 의심한 체내 약물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해 목을 메왔던 제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이 교육에 있어 우리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생각했죠. 그러다 며느리의 말처럼 두 사람을 용서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그놈의 돈 때문이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들네와 함께 행복한 인생의 말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산속에서 마음먹었던 것처럼 자식에게 4살 내어주는 게 부모의 숙명이라면 괜한 집안 다툼을 벌이지 말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편 마지막 얼굴이 생각나는 겁니다. 평생 좋은 것 하나 못 해보고 죽은 우리 남편이 너무 가여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오라는 그 말이 가슴에 사무치게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화를 내겠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줄 만큼 자식을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그보다 더 저를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저런 대접 받는 제가 또다시 바보짓을 하면 남편이 제 탓할 거라고 생각했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천륜이라고 하고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 하지만 그 자식이 페류나라면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형사고소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어렸을 때 헤어졌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찾아갈까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더는 안 될 것 같더군요. 평생을 고대했던 일인 만큼 발걸음 하나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별별 걱정이 다 들더군요. 이미 그 자리에 언니가 없으면 어쩌나, 나를 찾아다니다 고아가 된 이유를 원망하면 어쩌나 싶었죠. 정말 가다 돌아서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 큰 결심을 하고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이든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것만으론 내 언니라는 걸 알 수가 없었죠.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우물쭈물대던 저는 당황을 하여 다른 설명도 없이 제 이름을 먼저 말하게 되었어요. 저 에란이에요. 혹시 여기 영란이 언니 집이 맞나요? 상대방의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미친 사람쯤으로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싶어서 힘없이 발길을 돌아서려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다급히 제 이름을 외치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소리에 다시 대문으로 간 저는 평생 못 볼 줄 알았던 우리 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60년 넘는 시간이 흘러 이제 서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60여 년 전 놓쳤던 손을 마주잡았고 서로가 서로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죠. 평생 저를 눌러왔던 죄책감이 그날의 만남으로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다시 만난 것을 믿지 못한 듯이 여러 번 확인을 하다 언니 집안으로 들어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했던 나날들만큼 할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왔고 밤을 새고도 할 이야기가 남아있었죠. 서로 울고 웃으면서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누다 최근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겠나 싶었던 저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아들네 일을 말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힘들었을 내 선택을 잘한 일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니 죄책감 따위는 가지지 말라 했죠. 그때 언니의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의지되고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우리 자매 더 이상 떨어지지 말자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을 제안했죠. 염치불구하고 언니와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언니와 제가 남은 평생을 같이 살아도 떨어진 날들이 길었기에 한시라도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언니와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복지법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제외한 유기, 경제적 학대가 인정이 되어 징역이 선고되었고, 며느리는 제게 준 죽에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넣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도 걸려 징역살이가 늘어났죠. 그리고 두 사람이 문제 삼은 로또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가는 아주 싱겁게 결말이 났습니다. 제 휴대폰 속에 있던 로또를 사고 찍은 사진과 함께 로또방 CCTV,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 내역으로 당연히 제 것으로 판명났죠. 로또를 받자마자 언니와 함께 당첨금을 수령하고 왔어요. 이제 이 돈만큼은 아끼지 않고 저와 언니, 그리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조카들과 행복할 수 있게 사용해야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에게 이곳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주시면 좋겠네요.